합시다. 선생님이 매번 잔소리하는 타이밍 중에 하나인데 지수의 확장. 첫 번째 들어갈 때 중학교 때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기억나니? 진짜? 선생님 왜 이 얘기를 처음에 꺼내냐면 수학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지현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그 얘기.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수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 특징들을 보면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해. 공부를 안 했었다. 공부를 안 했었는데 공부를 할 거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걱정되는 생각들이, 요소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대표적인 게 하나 뭐냐면, 난 공부를 너무 안 해놔서 베이스가 없다.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놔서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해는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 친구들은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머리 좋은 애들은 공부 성적 잘 나온다. 그리고 나는 공부도 안 해놨고 그리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이누워 보면 이해도 되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지수 확장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수가 자연수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성질 같습니까?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데, 아마 지금 시계를 보면 모르겠다, 한 10분 정도면 설명이 될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중학교 때 수업 내용이, 중학교 때 3학 중3 때 배웠던 내용이 한 10분 정도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야. 사실상 그때 공부했던 게 되게 많은 걸 공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의 깊이나 아니면은 뭐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 되게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었다 혹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못 따라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도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 애들이 그때 지나갔던 3년 혹은 뭐 길게는 6년, 9년 이런 세월 놀았으니까 이걸 따라올 때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게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보강도 정말 많이 해주고 막 질문도 더 정성스럽게 받아주고 막 애한테 계속 질문해라 질문할 거든.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공부를 안 해. 공부량이 현저하게 적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애들한테 지식적인 면이 모자르다라고 말하기 전에 앞서서 얘네들이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가 자꾸 어렵대.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대, 영어가 어렵대, 국어가 어렵대. 대부분의 자기는 그런 자질이 없어요, 소질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센스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당부하는 게, 공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꼭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시작하는 게 항상 계획표 짜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이쁜 지연 씨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계획을 짰는데 못 지켰어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틀어진 게 있었어요. 저녁에 밥을 먹었더니 졸렸어요. 이런 변수 상황이 나타난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걸 안 생각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꾸 핑계는 열로 대. 중학교 때 안 했어요. 머리가 나빠요. 근데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대학을 보낼 때 수능이나 시험 볼 필요가 없어. 그냥 IQ 테스트 하면 되잖아. IQ 테스트 한 다음에 대학교 보내면 돼. 그럼 머리 좋은 학생들 대학 보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따라서 너희들한테 지금 묻고 싶은 게,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이거와 아니면 네 머리가 얼마나 좋니? 이게 아니라 너는 얼마나 좀 각성하면서 이런 걸 바꿔갈 거니?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혹시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나갔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라는 것과 함께 두려움도 좀 떨쳐내시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도 무엇인가 또 인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라는 얘기가, 꼭 이 얘기를 꼭 명심하면서 살아. 그렇게 겨울방학 지나면 성공해. 그렇게 수능 때까지 가면 반드시 성공해. 매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도대체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인서울이 가능해요? 중경외시가 가능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네가 지금부터 한다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 봐. 근데 뭐가 반복될 거냐면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될 거야. 어제까지 그냥 잤으니까 오늘도 그냥 자자. 어제 밥 먹고 잤으니까 오늘도 그냥 자야겠다. 만약에 오늘도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으면 정말 생각 없는 거야. 내가 어저께 밥 먹었더니 졸리다는 걸 인지했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밥 먹고 있다. 그럼 자겠다는 의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바꿔가 볼 수 있도록 해. 알겠지? 꼭 이런 것들 명심하고 와.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까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놓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확장을 시켜봅시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의 법칙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요 뭐 특별할 게 없는 게 이런 것부터 이렇게 A의 n승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보시면 우리 아까 거듭제곱이라는 의미로 봤을 텐데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 n번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몇 개다? n개라고요. 요 생각 하나면은 지수법칙이 다 증명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에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생각해봐. 얘는 A가 n개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A가 m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전체 A의 개수는 몇 개 바뀌겠어? m과 n을 더한 개수 바뀌겠지. 따라서 얘는 A의 n 플러스 m개가 됩니다. 라는 게 자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용해 볼 거냐면 미시 동일한 두 지수의 곱은 지수 자리에 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오케이. 두 번째 성질은 우변에서 좌변으로 성질은 지수 자리의 덧셈은 미시 동일한 두 지수의 곱셈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야. 그랬지? 자, 세 번째 성질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자, A에 n승이 있을 때 거기에 전체 m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역시 1번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가 n개 있는 식이 있는데 그거를 n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야. 그때 A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거니까 이때 A의 총 개수는 n개가 n번 반복될 테니 mn승 이렇게 바뀔 거라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을 생략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수의 지수승은 서로 곱하면 된다 라는 것이 좌변에서 우변 의미고 반대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의미는 지수가 곱해져 있을 때 애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역시 생각해 보시면 얘는 A가 n번 곱해져 있는 것이고 얘는 B가 n번 곱해져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 쭉 나열해 보시면 A 곱하기 점점점 A 그 다음에 곱하기 B 곱하기 점점점 B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각각 몇 개씩 곱해져 있는 거냐면 n개씩 곱해져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를 막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A와 B를 하나 잡아내고 여기서도 A와 B를 하나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한 쌍씩 잡아내기 시작했을 때 A, B가 총 몇 쌍이 나오겠어? N쌍이 나오겠다 이 아시겠어? 따라서 결국에 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A, B가 전체 N개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지수 법칙은 밑이 달라도 지수승이 동일하면 묶어낼 수 있다가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의미고 우변에서 좌변의 의미는 내가 지수승이 미세값에 따라서 각각 곱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우변에서 좌변의 의미다. 등이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A의 n승 나누기 B의 n승이야.
자, 그럼 A의 n승 나누기 B의 n승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분자에 A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A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곱하기 점점점 A 이렇게 분자에 A가 n개 있고 마찬가지로 B의 n승을 나누겠다는 뜻은 분모의 B가 n개 있다는 뜻이니까 B 곱하기 점점점 B라고 써지게 돼. 분모 분자에 있는 A와 B의 개수를 각각 생각해 보시면 분자에 A가 n개 있고 분모에도 B가 n개 있겠지.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행위처럼 분모 분자에 있는 A를 한 개씩 쌍을 짓게 되면 오케이? 얘는 전체적으로 B분의 A라고 하는 쌍이 전체 몇 개 나오겠다? n개 나오겠다라는 사실을 자명하자. 되냐? 따라서 우리가 A의 n승 나누기 B의 n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분모 분자에 각각 따로따로 밑이 달라도 동일한 지수승을 갖고 있으면 묶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오케이? 두 번째, 분모와 분자의 각각 지수승을 따로따로 취해줘도 된다라는 것이 우변에서 좌변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사실 이게 보통 앞에 등장하는 선생님의 의도 좀 여섯 번째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은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역시 마찬가지로 분수 써보시면 되게 자명하게 생각이 드는데 분자에 A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A 곱하기 점점점 A. 그래서 분자의 A가 몇 개냐면 n개야. 분모의 A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A 곱하기 점점점 A로 써지게 되는데 분모의 A의 개수는 몇 개야? n개야. 그러면 얘는 A분의 A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냐면 약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오케이? 내가 분모 하나, 분자 하나 이렇게 지우기 시작했을 때 고민되는 게 뭐냐면 분자에게 A가 더 많을까? 분모에 A가 더 많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 수학에서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케이스를 구분해 보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분자에 A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뜻은 n이 m보다 더 크다라는 상황을 의미하겠지. 분자에 더 많으면 얘네들이 약분되고 끝났을 때 분자에만 남을 거야. 몇 개 남습니까? 그러시면 A가 원래 분자에 n개 있었었는데 분모에는 n개를 빼준 것만큼 남겠다 이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의미가 뭐냐면 밑이 동일한 두 지수승의 나눗셈은 지수 자리의 숫자끼리 뺄셈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분모에 있는 개수와 분자에 있는 개수가 같았어. 그러면 다 약분되고 없어져서 뭐 남겠어? 그렇지, 1 남겠다. 됐냐? 근데 이번엔 분자에 있는 개수보다 분모에 있는 개수가 더 많았단다. 그럼 분모가 더 많이 남아있으면 얘네들이 약분이 다 되고 여기 어디 가서 사라지고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A가 어디에 남게 되냐면 분모에 남게 되겠지. 그러면 분모에 A가 있겠다라는 건 자명한데 몇 개 남아있어? 라고 그러시면 원래 n개 있었었는데 n개 지우고 나니까 A에 m-n개 남겠다 이해하시겠니? 자, 6번식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어떠한 행위가 시작되기 시작하냐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중학교 때 수학이야. 중학교 때 지수 자리에 들어갈 n은 이 n의 값이 자연수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부터 여기까지 배운 건데 이 얘기를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게 1번 A의 n승이 뭐야? 정의가 뭐야? 라고 하시면 A가 n번 곱해져 있어요. 이 얘기 하나 갖고 다 증명한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는 이걸 지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자유롭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고등수학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단원의 첫 번째 시작이 지수의 확장이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지수 자리에 들어갈 값을 자연수만 넣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부터는 자연수에서 더 확장해서 그 자연수가 들어갈 자리에 정수나 유리수나 무리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점차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라는 것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고등수학에서 지수의 확장 단원의 목적이야. 아시겠지? 그리고 그 결과들은 지금 보고 있는 6가지의 법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확장시킬 겁니까?까지만 잠깐 살짝은 얘기해 놓고 넘어갈게요. 요 얘기 갖고 이제 좀 이따 요 얘기 갖고 이제 시작할 건데,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건데,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요 값들의 결과가 나오는 걸 예상했어. 근데 여기는 1이라는 값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 여기는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게 이제 점차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 있는 거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또다시 한번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